이번 시간에는 백트래킹 방법하면 항상 예제 문제로 등장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냅색 문제입니다. 말 그대로 냅색이라는 거는 가방이라는 뜻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방이 이런 식으로 뭔가 자루 형태로 주어졌다 가정을 하고 가방에 담을 수 있는 총 크기의 합이 주어진다고 가정합시다. 그게 K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6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뭔가 16만큼의 크기까지만 담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 16이 크기가 아니라 무게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방이 지탱할 수 있는 무게의 한계가 16까지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이템들이 주어지는데 아이템들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아이템마다 크기가 있는 거죠. 얘는 크기가 2고요. 얘는 크기가 5고요. 얘는 10이고 얘는 5고. 그 다음에 각각의 물건의 이제 가치라고 그럴까? 가격이랄까? 그런 게 있는 거죠. 얘는 40, 얘는 30, 얘는 50의 가치가 있고 얘는 10의 가치가 있고.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가방에 여기는 이제 어, 물건들을 몇 개를 골라서 집어넣는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는 선택된 아이템들의 크기의 합이 이 가방의 크기의 제한 값인 16을 넘지 않으면서 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조건. 즉 선택된 아이템의 크기의 합이 K를 넘지 않아야 돼요. 두 번째, 이제 목표가 뭐냐면 이렇게 담을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선택을 원하냐면 그 선택된 아이템의 가치의 합이 최대가 되도록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같은 경우에는 40 여기에 크기가 2인 걸 먼저 뽑고 그러면 가치가 40이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크기가 5인 걸 뽑고요. 그럼 가치가 30이잖아요. 그 다음에 크기가 10인 걸 뽑는데 10인 걸 뽑으면 어떻게 돼요? 10인 걸 뽑으면 크기가 10이잖아요. 그러면 이 총 여기까지의 크기의 합이 17이 돼서 이 16을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크기가 10이는 선택해서 가방에 넣을 수 없는 거죠. 그럼 얘를 지우고요. 그러면 이제 크기가 다시 5 이내를 고르는 거죠. 여기는 가치가 10이고요. 그럼 이렇게 넣을 수 있으면 넣을 수 있죠. 당연히 왜냐면 크기가 2 더하기 5 더하기 5니까 10이고 가방에 한개인 16을 넘지 않고 이때 이 선택된 가방에 넣어진 아이템들의 가치의 합은 40 더하기 30 더하기 10이니까 80이죠. 그렇죠? 그럼 80도 일종의 가방에 넣을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선택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선택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런 선택 중에서 어, 선택된 아이템들의 가치 합이 가장 큰 게 뭐냐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조건이 또 붙는데 그 조건에 따라 두 가지 정도의 버전이 나눠집니다. 하나는 어, fractional 냅색이라고 부르고요. 냅색 문제, problem.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로한 냅색 문제라고 불러요. 프랙셔널 냅색은 어떤 아이템이 분할 가능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아이템들이 무슨 금가루, 은가루, 돈가루처럼 어떤 가루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크기가 2인 첫 번째 아이템이 있으면
이 내가 원하는 만큼, 예를 들어서 크기가 뭐 이 중에서 절반만 넣고 싶다. 그러면 가로니까 반만 선택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쪼개서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원하는 만큼. 그러면 쪼개진 아이템의 가치는 뭐겠어요? 예를 들어서 크기가 2인 아이템이 있는데 이 아이템의 반만 집어넣었다는 거는 전체 가치의 반만 그 가치로 인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아이템의 반에 해당하는 조각의 가치는 40의 반인 20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아이템을 우리가 원하면 쪼개서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프랙셔널 랩색 문제예요. 프랙셔널이 이게 뭔가 분수, 조각 이런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에 정반대되는 말이 문제가 뭐냐면 제로완, 랩색 문제입니다. 말 그대로 제로완이기 때문에 뭐예요? 제로완,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아이템을 다 넣든지, 즉 1이고 다 넣지 않든지, 그냥 아예 넣지 않든지 그게 0이라는 뜻이죠. 선택을 하든지 말든지. 하면 1, 하지 않으면 0.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쪼개서 넣을 수 없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크기가 2인 거 넣고 5인 거 넣고 그 다음에 크기가 10인 걸 못 넣잖아요. 왜냐하면 남는 공간은 6밖에 안 되는데 어, 남는 공간은 9밖에 안 되는데 10인 걸 넣을 수는 없는 거죠. 제로한 랩색 문제에서는. 그렇지만 프랙셔널 랩색에서는 그렇게 넣을 수 있어요. 만약에 남는 공간이 9밖에 안 되는데 크기가 10이야. 그러면 10자리를 잘라서 9자리와 1자리를 자른 다음에 9자리를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제로한 랩색 문제와 프랙셔널 랩색 문제로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어떤 아이템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선택하지 않든지 이게 0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제로한 랩색 문제에 제로한 랩색의 뭐예요? 솔루션은 그 다음에 프랙셔널 랩색 솔루션을 각각 서로 비교해 보는 거죠. 똑같은 아이템들이 존재해요. 그러면 가방의 크기도 똑같고, 그러면 그거를 프랙셔널로 담는 경우와 냅색으로 담는 경우, 제로완으로 담는 경우에 가방에 들어가 있는 아이템들의 최대 가치를 비교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프랙셔널로 쪼개서 담는 게 그냥 제로완으로 담는 것보다는 더 같거나 아니면 더 가치를 크게 해서 선택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제로원으로 뭔가 랩색의 아이템들을 선택했으면 그거와 똑같은 아이템들을 프랙셔널로도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프랙셔널로 선택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제로원으로는 선택 못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쪼개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프랙셔널을. 그렇지만 제로원은 쪼개서 못 넣기 때문에 제로원 솔루션은 프랙셔널 솔루션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렇지만 프랙셔널 솔루션은 제로원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항상 프랙셔널 그러니까 제로한 랩색의 솔루션이 프랙셔널 랩색 솔루션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방에 선택해서 넣을 수 있는 가치의 합은 항상 프랙셔널이 같거나 제로한보다 같거나 크죠. 그렇죠? 이거 중요한 관찰이고요. 그러면 어, 프랙셔널과 제로완으로 각각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예제를. 자, 앞에서 예제를 볼게요. 그러면 가방의 크기는 얼마였냐면 16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용량은 사이즈는 S라고 할까요? S는 첫 번째 아이템이 크기가 2였고, 두 번째가 5, 세 번째가 10, 네 번째가 5였어요. 그 다음에 profit, 가치는 각각의 아이템들의 가치는 첫 번째가 40 가치가 있고, 30의 가치가 있고, 50의 가치가 있고, 10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프랙셔널로 첫 번째 풀어보는 거고, 두 번째는 제로완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프랙셔널은 쪼개서 넣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쪼개서 넣으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만큼을 나눠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거부터 넣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부터 넣으면 좋겠냐면 그리디하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내가 갖고 있는 아이템들이 있는데 그 아이템 중에 어떤 거를 뽑아야 되냐면 가능하면 크기는 작았으면 좋겠고 그 크기당 뭔가 가치는 컸으면 좋겠잖아요. 크기는 작고 가치는 크고. 그러면 그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아이템들은 어떤 아이템이에요? 가성비가 제일 좋은 아이템. 그러면 가성비가 제일 좋은 아이템부터 선택해서 배낭에 집어넣는 거죠. 이게 뭐예요? 결국은 이게 그리디 조건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서 가방에 넣는 방식의 알고리즘은 당연히 그리디 알고리즘이죠. 이렇게 선택하는 게 최대 가치를 보장하는지 그거는 증명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프랙셔널은 내가 원하는 만큼만 쪼개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방에 조그마한 공간이 남더라도 거기를 채울 수는 있잖아요. 채울 수 있는 아이템이 존재한다며. 그만큼 공간에 해당되는 것만 쪼개서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보면 우선 가성비가 제일 좋은 거를 우선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사이즈를 가치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40분의 20 여기가 가성비라고 쓰고 40 나누기 2 하니까 첫 번째 아이템은 단위 크기당 가치가 20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분의 30 하니까 6이 되는 거고요. 10분의 50 하니까 5가 되는 거고 5분의 10 하니까 2가 되는 거고. 아, 그러면 이게 제가 얘를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가성비가 큰 순서대로 차례대로 아이템들을 정렬을 했어요. 그렇게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가성비가 큰 아이템부터 집어넣는 겁니다. 0번 아이템부터 집어넣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크기는 2이고 가치는 40. 다 들어가죠. 그렇죠? 가성비가 좋은 거를 최대한 많이 넣는 게 중요한 거니까 쪼개 넣을 필요가 없죠. 그냥 그 아이템 자체가 통으로 다 들어가면 다 집어넣는 게 제일 좋잖아요. 왜냐면 그 아이템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 중에서 가성비가 제일 좋은 거니까 걔는 최대한 많이 집어넣는 게 좋아요. 첫 번째 0번 아이템은 크기가 2인데 지금 그 가방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크기 2인 거를 통째로 다 집어넣을 수 있죠. 다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가성비가 좋은 애가 뭐냐면 1번 아이템이죠. 크기가 5고 가치가 얼마예요? 30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남는 크기가 얼마냐면 9잖아요. 9만큼을 채워야 되는데 그 다음 가성비가 좋은 애를 봤더니 크기가 10에 가치가 50이잖아요. 크기가 10이니까 통째로 다 못 들어가죠. 그러면 9밖에 남는 공간이 없으니까 9만큼 잘라서 집어넣으면 되죠. 그렇죠? 이게 9잖아요. 그러면 얘의 단위 크기당 가성비는 5였으니까 크기 1당 가치가 5니까 9만큼의 조각에 대한 가치는 5, 9, 45, 45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꽉 채웠죠. 더 이상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선택한 그리디 조건에 따라서 선택한 아이템들이에요. 그러면 총 합이 얼마가 돼요? 총 합이 얼마가 되냐면 40 더하기 30 더하기 45가 돼서 가치가 그러면 115가 되나요? 그렇죠. 115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그리디하게 선택하는 게 프랙셔널 냅색 문제의 솔루션이냐, 해냐?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리디 알고리즘에서 그리디 조건으로 뭔가 선택을 했을 때 만들어 놓은 그런 어, 솔루션이 있는데 그게 진짜 해인지는 어떻게 증명한다고요? 대부분 그 그리디 솔루션보다 더 좋은 선택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면 어떤 모순에 도달하냐면 더 좋은 솔루션이 있다고 가정하면 뭔가 그리디 알고리즘도 그 솔루션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어떤 그런 결론의 모순을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가정의 모순을.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귀류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가성비가 제일 좋은 아이템부터 선택해서 남는 공간이
남아있는 아이템이 통째로 못 들어가면 잘라서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선택한 그리디 알고리즘이 항상 올바른 정답을 주느냐? Yes, 맞습니다. 프랙셔널 알고리즘은 항상 프랙셔널 문제에 대한 그리디 알고리즘은 항상 올바른 해를 찾아요. 그 증명도 앞에서 우리 그리디 알고리즘 했던 것처럼 만약 이거보다 그리디 솔루션보다 더 좋은 솔루션이 있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디 그 더 좋은 솔루션에 들어있는 아이템들, 배낭에 들어있는 아이템들을 그리디 알고리즘이 선택한 아이템들로 차례대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리디 솔루션도 더 좋은 솔루션만큼의 선택을 반드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모순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로와는 뭐예요? 쪼개서 넣을 수 없다는 거죠. 들어가면 다 들어가야 되고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가야 돼요. 그럼 그걸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자 우선 이걸 다 지우고요. 우선 제로완이기 때문에 그럼 우선 제로완도 가성비가 좋은 아이템부터 선택하자. 쪼갤 수는 없지만 하여튼 넣을 수 있으면 다 넣자는 거죠. 가성비가 좋은 것부터. 그건 좋은 전략이죠. 그쵸? 그러면 처음에 0번 아이템을 집어넣으면 얘 크기가 2이고 얘가 40이죠. 그 다음 아이템을 집어넣으면 오케이 들어갈 수 있죠. 5, 9, 30이죠. 그러면 여전히 9가 남았죠. 그러면 세 번째 아이템 못 집어넣잖아요. 왜냐하면 크기가 10인데 남는 공간은 9니까 1만큼 넘치죠. 그럼 얘는 못 들어가.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네 번째 아이템 보는 거죠. 아이템 3번. 그러면 크기가 5죠. 5니까 들어갈 수 있죠. 5고 그 다음에 여기는 10이네요. 가치가. 그러면 아직 남아있는 공간이 있지만 더 남은 아이템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제로한 문제를 그리디 방법으로 푼 거죠. 그럼 이걸 그리디 선택 기준으로 한번 해봤더니 어떻게 돼요? 40 더하기 30 더하기 10만큼의 가치를 가방에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거 얼마냐면 80이네요. 당연히 쪼개서 넣는 것보다는 못하죠. 얘는 115인데 얘는 80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는 어떤 아이템을 다 넣든지 말든지 그 조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건을 만족하는 문제에서 이 80이 가장 좋은 해일 수도 있잖아요. 80보다 더 잘할 수 있나? 더 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16이면 K가 16이면 첫 번째 아이템을 집어넣고요. 두 번째 아이템 5 크기가 5이고 가치가 30인 거 집어넣지 말고 세 번째 아이템을 집어넣는 거죠. 그럼 크기가 10이고 얘가 50이잖아요. 그럼 남는 게 얼마 남냐면 4가 남죠? 그러면 남는 게 뭐예요? 두 번째 아이템인 즉 이 아이템과 마지막 아이템이 이 두 아이템이 났는데 둘 다 크기가 5라서 여기에는 못 들어가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러면 얼마예요? 40 더하기 50 해서 90이네. 그러면 그리디하게 선택했을 때 80이지만 그리디하게 선택하지 않고 뭔가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데 그게 그리디 방법보다는 더 좋잖아요. 10 정도 더 가치를 높여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제로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디하게 선택하는 게 항상 답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디 알고리즘이 여기서는 동작하지 않아요. 어떤 입력에 대해서는 그리디 선택이 답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하는 게 문제죠. 프랙셔널은 그리디하게 선택할 수 있어서 가성비 순서로 소팅을 한 다음에 오름차순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다음에 가성비가 제일 큰 애부터 차례대로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집어넣어 보다가 넘치면 어떻게 해요? 넘치면 넘치지 않도록 그 아이템을 잘라서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피하게 모든 아이템이 다 가방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게 답이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가방에 다 못 들어간다 그러면 가성비 순으로 차례대로 집어넣고 넘치면 잘라버린다. 그 전략이 항상 올바른 답을 주는 거고 제로원 냅색에 대해서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디하게 선택해서는 항상 답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제로한 냅색의 문제에서는 결국은
뭐냐면 지금 여기 예제에서 보면 아이템이 4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백트래킹 알고리즘에서처럼 X라는 뭔가 답을 나타내는 리스트를 하나 마련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0번 아이템이 선택되면 1, 선택 안 되면 0 이런 거죠. 그 다음에 1번 아이템이 선택 안 되고 2번 아이템은 선택되고 3번 아이템은 선택 안 되고 자 그런 다음에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0번 아이템 선택하고 2번 아이템 선택한 거죠. 우리가 지금 답이라고 여겼던 그래서 이렇게 하면 90의 답을 주잖아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안 하고 1, 1, 0, 1 이것도 가방에는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뭐였어요? 그리디하게 선택한 거였죠. 이게 이렇게 하면 80의 가치를 주는 거였죠. 이거 말고 예를 들어서 1, 0, 0, 1 이것도 되겠죠. 0번 아이템 선택하고 그럼 40의 가치가 있고 마지막 아이템 선택하면 10의 가치가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50의 가치를 주는 거죠. 결국은 제로한 냅색 문제에서는 답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은 x에 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죠. 0 아니면 1, 여기가 0 아니면 1, 0 아니면 1, 0 아니면 1이니까 결국 2의 4승계의 경우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2의 4승계의 경우 중에서 답이 있는 거죠. 답이 딱 하나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선택은 다르지만 그 가방에 안에 들어가는 아이템의 가치 합은 같을 수 있잖아요. 뭐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답이. 그럼 2의 4승 16가지 경우 중에 하나겠죠. n개의 아이템이 있으면 2의 n승계의 경우가 있겠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경우죠. n이 커지면 그 중에 답이 최소한 하나 이상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답을 찾으면 되는 거죠. 어떻게 찾아요? 각각을 다 해보는 거예요. 모든 경우를. 그런데 백트래킹은 모든 경우를 다 해볼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앞에서 했던 것처럼 굳이 해보지 않아도 답이 아니라고 미리 잘 판단을 해서 한계함수를 잘 설정을 해서 어, 그 경우들을 고려하지 않아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빨리 서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을 다음 동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